오늘 우리 K 증시는 뭐 어제 말씀드렸던 그대로 재현이 돼서 사실 좀 싱거웠다? 아니면 역시 우리 K 증시는 너무 약체다, 이렇게 실망스러웠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역시 간밤 미국 증시는 바이든 사퇴를 호재로 취급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에다가 특히 우리 K 증시랑 동조화 비율이 높은 나스닥 지수는 1.5% 급등이 나와버렸습니다. 너무 부럽죠. 그런데도 오늘 우리 K 증시는 이걸 거의 반영하지 못하고 반등 폭도 사실 지지부진했는데, 이게 다 그놈의 2차전지 신용 미수 때문이라고. 그것 때문에 전체 증시 수급이 다 망가져 버린다. 그래서 반등도 신통치 않을 것이다. 어제 미리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니, 골이 깊었으면 산도 높아야 맞는 이치인데, 어제 우리 K 증시는 골은 깊었는데 오늘 산이 전혀 높지가 않았고요. 그러니까 뭐 어제 골의 깊이는 거의 그랜드 캐년 수준이었는데 오늘 산은 아차산 정도였고, 아차산을 뭐 멸시하는 바는 아니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2차 전지의 경우는 수급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로 오늘 하루를 더 연장했습니다. 거기다가 카카오 김범수 의장 구속영장 떨어지는 바람에 그 카카오 그룹주들이 전부 날아가 버렸고, 특히 이제 지주사 카카오의 경우는 오늘 주가 4만 원도 깨진 38,850원까지 쳐박았는데요. 이게 그 코로나 동학개미 운동 당시 주가 17만 원짜리였던 게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예 그냥 우리 K 증시 투심 자체에 완전히 그냥 똥물을 튀긴 거죠. 아예 그냥 이 K 주식은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전체 호감도를 그냥 쓰레기통에 쳐박아 버린 거야. 그 와중에 지난주 내일뉴스 미리 보기에서 거의 1시간 반을 제가 할애해가지고 분석해드렸던 비만 치료제, 오늘까지 계속 상승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어제 내일뉴스에서 미리 전해드렸던 원격 진료, 전력 설비, 스마트 팩토리, 이런 섹터가 오늘 상승률 1위부터 5위까지 싹쓸이를 했습니다. 하여간 그럼 오늘 새벽에 미국은 도대체 바이든 사퇴를 어떻게 해석했길래 이거를 호재라고 강세를 나타냈냐. 바로 그 바이든의 지명을 받은 해리스 부통령, 아직까지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완전히 뭐 선출된 건 아니고, 이제 바이든이 난 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승계의 가능성을 이제 내비친 건데, 이 해리스 부통령 쪽으로 지금 민주당에서 재결집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걸 확인하고,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에도 좀 제동이 걸릴 것이다. 여기 뭐 IRA 보조금이니 뭐니 이런 거 다 빼더라도 지금 트럼프가 연준 9월 금리 인하 어떻게든지 회방 놓으려고 막 노리고 있잖아요. 이것만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좀 힘을 빼놔도 진짜 남는 장사다, 이렇게 월가에서 판단을 한 거죠. 바로 여기 앞장선 사람이 그 제 런던 전경대 동문 선배인 좌지 소로스 형님, 재빠르게 해리스 부통령 지지 선언하면서 거액의 후원금을 쐈고요. 이제 이 형님이 다른 건 몰라도 돈 냄새 하나만큼 기가 막히게 이제 잘 맞는 사람이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 좌지 소로스 형님을 필두로 해서 바이든 사퇴 24시간 만에 88만 8천 명으로부터 후원금 1,100억 원이 거쳤대요. 거기다가 이제 민주당 내 약간 어머니격인 낸시 펠로시도 이 해리스 부통령 지지한다고 선언했고, 그래서 이제 워싱턴에서는 조심스럽게 오는 11월 5일 미국 대선에서 비록 해리스가 트럼프한테 이제 질지는 몰라도 그래도 상하원 중에 하원 하나 정도는 민주당이 과반을 장악하는 이거를 이제 현실적인 목표로 삼은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미국 민주당 그 상황을 아직 그 확실하게 고비를 넘긴 게 아닌 게, 그 이유가 지금 오바마 대통령 측에서는 이 해리스 부통령 지지 선언을 하지 않고 지금 버티고 있다는데, 글쎄요, 뭐 무슨 속내인지 뻔하지 않습니까? 그 미셸 오바마 그 대선 후보 이 작업을 아직 포기를 안 한 거.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좀 예민한 사안이, 이번에 그 바이든의 대선 후보 사퇴랑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를 해리스 부통령으로 교체하라는 이 지령을 내린 걸로 알려진 클린턴 부부랑 이 오바마 측 간에 뭔가 밝힐 수 없는 좀 갈등이 있다는 그런 후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새벽에 테슬라도 모처럼 급등했는데, 그 옵티머스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내년부터 테슬라 자동차 생산에다 투입할 예정이라고, 거기다가 내후년에는 일반 고객들한테도 판매한다는 이런 발표 덕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도 모처럼 이제 급등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바이든이 약간 그 힘이 빠지는 분위기를 재빠르게 틈타가지고 엔비디아가 중국에 수출할 AI 칩을 개발한다는 발표를 한 덕분입니다. 하여간 이제 에코프로, 금양, 일명 이런 배터리 테마주들이 그럼 도대체 언제 반등을 하면서 K 증시에도 더 이상 발목을 안 잡을 거냐. 저는 여기 개인 투자자들 비중이 지금 수준에서 절반 미만으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절대 외국인과 기관들이 단타 말고는 여기 손도 안 댈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럼 그 개인들이 본격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시점이 언제냐. 그래서 지금은 일단 뭐 신앙심 내지는 쓸데없는 자기 과신 오기 이런 걸로 버티는 것 같은데, 이런 비이성이 완전히 정리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다 오늘 또 이런 비극적인 소식이 하나 전해졌는데, 이게 이제 K 2차 전지주들 전체를 압박한 게 뭐냐면은 그 폐배터리 재활용 테마 대장주 중에 세빛캠이라고, 작년에 그 2차 전지가 잘 나갈 때 여기 배터리 재활용 테마도 같이 잘 나갔었죠. 그게 이제 성일 하이텍이랑 이 세빛캠이 이제 투톱으로 에이스였는데, 그 세빛캠의 오너가 이번에 회사 매각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여의도에서는 아니 상장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걸 매물로 내놓는 경우가 흔치 않다. 나름 이제 심각한 상황 아니냐 이런 반응인데, 이제 솔직히 코스닥에서 상장 2년 차면 앞으로 뭐 종이 장사 해먹을 게 많죠. 뭐 유상증자, CBBW 얼마든지 잡아돌릴 게 널렸는데 왜 2년 만에 회사를 매각하냐. 이제 그 이유가 뭐냐. 뭐 뻔하죠. 현재 새 배터리 수요 자체도 개판인데 폐배터리까지 시장은 뭐 완전히 암흑 그 자체일 수밖에 없다. 이런 평가가 나온 거죠. 근데 이것도 이미 6월 달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2차 전지 분리막 대장주인 SKI 테크놀로지, 여기도 이제 올 초부터 열심히 여기저기 이제 살 사람 있나 임자 알아보고 매각 타진하고 다녔는데 도저히 인수자가 안 나타나가지고 SK그룹 측에서도 지금 거의 반포기 상태라고. 아니 그렇다고 전기차가 지금 뭐 점차 사라지고 있느냐? 그건 절대 아니고요. SNE 리서치 자료에 보니까 올해 글로벌 전기차 판매 대수 전망치가 1641만 대. 이 정도면 이제 작년에 비해서 17% 증가하는 수준이고, 전기차 보급은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배터리랑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 주가는 왜 이 모양이냐? 아니 왜긴 왜예요. 작년에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까지 올라갔다가 그렇게 돈 싹 빨아먹고 이제 주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이러니 새 배터리도 아닌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들의 재무 상태는 뭐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 아주 무서운 일이다. 러나 반갑습니다. 오늘 좀 날씨도 꾸물꾸물한데 어떻게 하루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댓글 보면서 가장 그 감동적이면서도 기분 좋은 댓글이, 이제는 매일 저녁에 내일 뉴스를 안 보면은 뭔가 허전해요. 그러면서 이제 내일 뉴스 미리 보기로 하루 일과를 마감해요. 뭐 이런 이제 분들, 이제 착한 중독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저 자체로는 이제 이거 매일 이 내일 뉴스 하는 거 어느 날 하루 이제 중단하게 되면은 엄청 욕먹는 거 아닌가, 이런 부담은 또 있죠. 사실 제가 뭐 이렇게 뭔가를 꾸준하게 하는 그런 지구력이 뛰어난 캐릭터가 아닌데, 여러분들의 댓글이 저한테 큰 동인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거의 매일 저녁 빼놓지 않고 내일 뉴스로 이제 인사를 드렸고, 이게 이제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저는 더더욱 기쁘죠. 자, 이제 오늘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가서, 사실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한류가 많이 죽었죠. 근데 이제 이거는 뭐 미리 예견됐던 게, 하여튼 뭐 K-팝이든 뭐 K-뷰티든 뭐든 간에 중국에서 조만간 똑같이 이제 더 싸게 베낄 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대신에 미국과 캐나다, 그러니까 북미 지역에서 K-컬처가 대유행을 하고 있는데, 뭐 K-팝부터 K-푸드, 뭐 김밥, 그 다음에 K-뷰티, 화장품 등등, 그야말로 그냥 한류 문화 자체가 상당한 인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그 미국, 캐나다 갔다 왔는데, 정말 그 전에 비해서 이 코리아라는 키워드 자체가 상당히 이제 호감도가 많이 올라간 걸 보고 저도 이제 놀랐거든요. 근데 마침 이번에 뉴스위크지에서 이 K-웨이브의 정점에서 라는 제목의 컬럼이 나와가지고, 이걸 지금 미국 현지 금융사들 SNS에서도 많이 공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제목에 크레스트, 그러니까 정점이라는 단어가 좀 신경 쓰이는 게, 혹시라도 그럼 이 K컬처 관련주들 주가가 피크아웃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신경이 좀 쓰이긴 하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K컬처를 K웨이브라고 표현했잖아요. 그야말로
한류의 그런 물결인데, 물결이 아니 어떻게 하루아침에 뚝 끊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내용을 보면 한국 문화의 어떤 매력이라는 게 이제 80년째 분단 중인 한반도에서 당연히 엄격한 그 경계심이나 억압된 사회 분위기 같은 게 존재를 하는데, 그 와중에 또 이걸 벗어나고 도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대중문화의 폭발력이 엄청나게 응축됐던 결과라고 이제 칭찬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북미 지역 일반 가정에서도 뭐 K-팝이나 한국 음악, 드라마, 영화, 그리고 화장법까지 상당히 이제 관심이 커지고 있대요. 이 중에서 이제 영화의 경우만 봐도 그 기생충, 그 영화는 현재까지 유일하게 외국 영화가 아카데미 최우수상을 수상한 그런 사례로 전혀 그 기록이 깨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K-웨이브, 즉 한국 문화의 특성이 뭐냐면은 예술가들이 다양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이제 반복을 피하고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삼면이 바다인 만큼 한국의 문화 산업이 외국 문화의 영향을 매우 빠르게 흡수하면서 이걸 또 전통 한국식 문화랑 혼합을 해서 독창적인 방식으로 재창조를 한다. 거기다가 한국의 인터넷 사용률, 스마트폰 보급률, 소셜미디어 침투율 측면에서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영향력이 이 한류를 또 전파시키는 것까지 일조를 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K컬처 중에서 최근에 김밥하고 화장품 이쪽은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고, 그 넥스트 K-웨이브가 저는 바로 스마트팜 기술이라고 봅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 우리 그 한식이 칼로리도 낮은 데다가 영양 밸런스는 좋고 하여튼 건강식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그 비만 치료제 개발이 막 그 가속화되면서 전 세계 다이어트 시장이 다시 지금 크게 뭐 부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저는 수혜가 기대된다고 봅니다. 아니 사막 한가운데서 쌈밥을 막 먹을 수 있고, 그 신선한 나물 잔뜩 들어간 비빔밥 이런 거는 할랄에도 전혀 지장 없기 때문에 진입장벽도 의외로 쉽게 넘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얘기 나온 김에 K-뷰티 대장주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최근 이제 주가 여기도 많이 올랐는데, 과연 이 시점에서 어떻게 봐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UBS가 오는 2분기 실적 발표가 거의 박살이 날 거라고 지금 경고를 날리고 있는데,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540억으로 제시하면서 현재 나와 있는 예상치 컨센서스보다 30%를 후려쳐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인데, 첫째, 중국 수요 악화 지속에다가 중국 법인장 교체에 따른 일회성 구조조정 비용으로 중국에서만 아모레퍼시픽 손실이 350억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센티브 지급 및 재고 관리 여파로 미국과 유럽에서 예상보다 부진한 마진이 예상된다. 그러니까 별로 안 남은 거예요. 많이 팔린 거에 비해서. 그 다음 세 번째는 중국 관광객 회복에도 면세 매출이 전년 대비 20%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 이렇게. 그럼 과연 아모레퍼시픽의 올해 남은 모멘텀이 뭐냐? 이거는 역시 유럽과 중국 외 아시아 지역 성장을 지켜보자. 그리고 미국 내의 코스알엑스랑 이니스프리 매출 성장도 기대가 된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고 대신에 목표가는 20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에서 아직 한 10% 정도 업사이드가 남았기는 한데, 하여간 이것도 떨주 몰팔로 대응하라는 소리죠. 그 다음 이제 앞에 말씀드린 2차전지에 완전히 한쪽 발이 묶여버린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JP모간이 그 밸류업 노력은 환영하지만 단기적으로 비즈니스 환경이 어려워 보인다. 그 이유는 낮은 철강 가격과 2차전지 소재에 관련 비용 압박, 그리고 부진한 수요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2분기 실적에서 포스코홀딩스 영업이익이 6,910억 원 예상하는데, 이게 작년 대비 48% 감소한 수치다. 그래서 올해 2024년 영업이익 추정치도 13% 하향 조정, 그리고 내년 2025년의 경우는 19%나 깎았습니다. 거기다가 투자 의견도 비중 축소를 그대로 유지하고 목표가는 기존 33만 원을 이번에 28만 원으로, 야 이거야말로 진짜 후려쳤네요. 그 다음 이제 넷 마블에 대해서는 HSBC가 수수료 비용 부담 감소를 반영해서 2분기 및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를 상향한다. 적기 신작 출시, 장르 다변화, 비용 통제 등으로 시장 기대치 대비 양호한 실적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래서 넷마블 투자 의견 매수의 목표가 8만 1,000원으로 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LSA 증권이 그 정밀 측정 장비랑 고사양 그 로봇 제조사 고영, 여기 목표가를 13,000원으로 제시하고 투자 의견은 기존 비중 축소해서 이번에 중립으로 올렸는데, 마침 오늘 노무라 증권에서도 이 고영에 대해서 투자 의견 중립의 목표가 기존 17,000원을 이거는 13,000원으로 내렸네요. 다만 이제 신규 사업의 경우 긍정적 신호가 나오고 있고, 하반기에 뇌수술 로봇인 카이메로가 한 2대 정도 판매될 걸로 본다. 자, 이어서 이제 모간 스탠리에서 K 인터넷 업종 전반을 분석했는데, 마침 오늘 카카오 김범수 의장 구속도 있었겠다. 그럼 나머지 우리 K 이커머스랑 인터넷 업종에 대한 외국계 시각은 어떤지 좋은 재료 같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탑픽은 쿠팡으로 꼽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내수 소비 근황은 상반기 전체 소매 판매 성장률이 0.5%에 그쳤지만 이커머스 매출은 9% 증가해가지고 그야말로 시장을 아웃퍼폼했다. 여기다가 이제 온라인 식품 판매는 19% 증가를 해서 이제는 가족들이 먹는 먹거리만큼은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사야 된다는 이런 문화도 온라인으로 빠른 전환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 연말부터 식료품 물가 올라가고 뭐 여의도에서는 점심값이 10,000원 밑으로는 먹을 게 라면밖에 없다. 뭐 이런 런치플레이션 얘기 나올 때 결국은 그럼 해답은 솔루션은 모바일 인터넷에서 대량 구매, 밀키트 이런 쪽이고 그럼 어부지리로 이제 간편 결제주들이 수혜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하여튼 그 와중에 이마트 주가를 보면은 오늘 또 하락해가지고 52주 신저가의 발바닥을 거의 핥을 기세입니다. 참 이것도 코로나 직전에 32만 원까지 갔었는데 지금 이제 55,600원이고 52주 신저가는 54,800원이니까 뭐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하여튼 그래서 모간 스탠리는 한국의 이커머스 시장 침투율이 2028년까지 44%를 기록할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일반인의 경우는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보면은 오프라인 소비랑 온라인 결제랑 거의 반반이 된다는 뜻이죠. 특히 이제 식료품의 경우는 여전히 이제 침투율이 23%인데 이게 2028년에 31%까지 올라갈 예정이라고 하니까 포텐셜이 상당히 크죠. 당장 이제 저만 해도요. 이제 수박 뭐 참외 이런 과일 이제 저도 다 온라인에서 주문합니다. 이게 저 같은 성인 남성도 수박 한 통 들고 오기가 무겁고 그 수박 띠에 그냥 손가락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데 여성분들은 들고 오시기 너무 힘들잖아요, 솔직히. 하여튼 그래서 이커머스 식료품 분야는 더더욱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커머스 기업들이 회원제 프로그램 강화라는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그래서 그 대장주가 바로 이제 쿠팡이라는 거고 쿠팡이 지난 4월에 그 월 회원제 요금을 58% 인상을 했는데 그럼에도 큰 반감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모간 스탠리의 K 이커머스 탑픽은 바로 쿠팡이었고 목표가 $27.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업종 전체를 통틀어서 비중 확대는 KT, SK텔레콤, SM엔터, 크래프톤, W게임즈까지. 그 다음에 이제 중립은 JYP,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비중 축소 종목은 LGU+, 넷마블, 펄어비스, YG엔터 이렇게 4종목을 픽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주인공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우리 외국계 리포트의 어떤 전통을 살려가지고 오늘 업종 상승률 1위를 기록한 K조선에 대해서 JP모간이 HD 한국조선해양 투자의견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에다가 목표가 20만원. 그 다음에 HD 현대중공업 역시 목표가 20만원에 투자의견도 마찬가지로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목표가는 12,000원에다가 투자의견은 역시 오버웨이, 비중 확대입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나도 늦어버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적어도 욕먹을 일은 없을 정말 양질의 실한 컨텐츠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직접 배달 가겠습니다. 자, 내일은 수요일 7월 24일인데 내일 정부가 섬유 패션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발표 이걸 앞두고 있는데 저는 이제 한류에서 화장품도 좋지만 이제 패션 쪽도 괜찮다고 보고 또 우리가 강한 게 바로 그 친환경 섬유 이쪽 분야죠. 증시에서 일명 그린 섬유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해상 운송 안전 대책 본격 시행 이 발표 있을 예정인데 하여튼 이제 그 컨테이너 선에서 전기차 배터리 하나 뭐 불 났다 그러면 하여간 무조건 전소야, 전소.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역시 뭐 전고체 배터리나 약간 불이 안 나는 그런 배터리 관련주들이 되겠죠. 다음 내일 정부가 K 화장품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및 업계 간담회도 개최하는데 앞에 이제 해외 분위기 전해드렸지만 저는 이제 다음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든 누가 되든 하여튼 이 K 뷰티 바람은 미국에서 좀 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K 증시에서 주가는 실적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다는 거. 그 다음 내일 과기부가 상반기 사이버 위협 동향 보고서를 공개하는데 이게 이제 증시에서는 그 사이버 보안주들이 주인공이고 마침 미국에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그 사고도 있었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지금 계속 좀 주가 박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이 이제 커질 수 있는 시기죠. 그 다음 내일 정부가 5월 인구 동향 보고서 공개하는데 이제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가 이제 선출이 됐는데 과연 인구 감소 대책으로 이민청 설립해서 그런 식으로 인구 늘리는 정책에 대해서 또 이제 시비가 생길 수 있죠. 하여튼 증시에서는 저출생, 고령화 그 관련주들에 또 아침부터 물이 들어오겠죠.
그 다음 내일 증시 일정은 삼성전자가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갤럭시 링 그 반지 이걸 비롯해서 폴드 등 신제품을 출시하고요. 또 내일부터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내부자 대량 주식 매도에 대한 사전 공시 의무화가 시행이 됩니다. 근데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은 없고 그냥 과징금 최대 20억 원까지.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지. 그 다음 내일 수요일 이벤트는 인터참 코리아라고 글로벌 뷰티 전시회가 한국에서 개최가 되는데 마침 내일 K-뷰티 쪽에서 교집합이 좀 있네요. 그리고 내일 실적 발표는 LG 이노텍, 삼성 바이오로직스, HD 현대건설기계, HD 현대마린솔루션, OCI, 한화엔진 이렇게가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고, 그다음 내일 밤 미국에서는 미국의 KT라고 할 수 있는 AT&T랑 넥스테라 에너지, 그리고 보스턴 사이언티픽, 그다음에 미국 대표 방산주인 제네럴 다이나믹스 이제 실적이 나오고, 그렇게 이제 수요일 미국 증시 마감 후에,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IBM 그리고 포드 실적 발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밤 미국에서 6월 신규 주택 매매, 그리고 로리 로건 달라스 연은 총재랑 미셸 보어만 연준 이사 연설도 예정돼 있는데, 마침 이제 트럼프의 연준 금리나 회방 공작도 좀 시들해지고 있고, 또 이번 주 금요일 PC 물가 지수도 있으니까 연준 임원들의 발언에 좀 예민한 시기가 되긴 했죠.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